누가 내 이름표를 몰래 갈아치웠을까요? 그 질문이 지은호의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반짝였는데요. 이상하게도 대답은 늘 마지막에 도착하더라고요. 지은호는 오후 내내 카페 공사 마무리를 하다가 낡은 골판지 상자를 뒤집으며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뽁뽁이 사이로 비스듬히 끼어있던 봉투를 꺼내 펼치자 마르고 누렇게 변한 종이에 위탁 동의서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신청인은 고성희, 인수인은 정순이. 눈으로 글자를 읽었는데도 마음은 한동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종이 끝을 잡고 있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숨이 자꾸 짧게 끊어졌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요? 입술이 먼저 움직였는데요. 그 말이 소리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각, 지강호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누나, 식당 정리하면 우리 숨 좀 돌릴 수 있어. 지강호는 요즘 주식과 코인 얘기를 자주 꺼냈는데요. 지난번 큰 손실을 겪었으면서도 이번에는 다르다며 눈빛을 번쩍였죠. 정순이는 대꾸를 아꼈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접시 물기만 닦아내면서 조용히 말했는데요. 강호야, 빚은 바람처럼 들어오지 않아. 문을 열어준 사람이 있다고요. 그 말에 지강호는 어색하게 웃었고 웃음 뒤에는 서운함과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남의 자리를 밀어내는 방향으로만 튀어나오곤 했거든요. 박성재는 숫자 속에서 더 조용하고 단단한 이상 신호를 잡고 있었는데요. 재단 후원금 명세를 훑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소액 회전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금액은 작고 항목명도 단정했는데 연결해보니 길처럼 이어졌어요. 표면은 깨끗하고 아래로는 통로를 깔아놨구나. 성재는 수첩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가문을 다루는 체면의 문법, 권력을 움직이는 손놀림에 익숙한 사람이라 그런지 숨겨둔 출입문을 단번에 알아차리더라고요. 이건 집안일이 아니라 약속의 문제입니다. 성재는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연락을 돌리면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결심이 충분히 들어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시간 봉사 현장에서 손에 망치를 쥐고 있었는데요. 삐걱거리던 문을 떼고 비뚤어진 경첩을 갈아 끼우고 울퉁불퉁한 벽 모서리를 샌딩하다 보니 머릿속이 조금 맑아졌습니다. 지은호가 카페 리모델링을 시작한 뒤로 이지혁은 자꾸만 다가갔다가 멈추고 농담을 건넸다가 삼키고 그러곤 했거든요. 오래 비혼주의를 말해왔던 사람이 이런 흔들림을 보여주는 게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지혁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는데요. 정확히 잠궈야 더 잘 열린다는 걸 손이 먼저 배웠거든요. 밤이 되자 지은호는 위탁 동의서를 봉투에 다시 넣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손님이 뜸해진 시간이어서 정순이와 마주 앉아 말을 꺼내기에 좋았어요. 엄마, 이건 제 과거의 첫 줄 같아요.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자 정순이는 한동안 표지를 쓰다듬기만 했습니다. 그날 너는 울지 않고 나를 똑바로 봤는데요. 이상하죠? 그 눈빛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미안하다는 말보다 먼저 나온 건 오래된 기억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저는 엄마 딸이에요. 그건 이미 확실하거든요. 다만 누가 제 이름표를 저 모르게 바꿔 달았는지 그 이유만 알고 싶어요.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발자국을 따라가 보자. 메시지는 따라가면 결국 사람에게 닿더라고요. 다음 날 에델 보육원을 찾았는데요. 원장은 낡은 서류철을 조심스레 꺼내며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절차가 이례적으로 빨랐어요. 통상적인 검토 기한을 건너뛰었다는 메모가 보입니다. 희미하게 번진 펜 자국 사이에 외부 요청, 신속 처리라는 짤막한 문구가 들어있었고 이어진 날짜들 사이에 간격이 이상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종이를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낮게 말했는데요. 누가, 왜 서둘렀는지 그 이유만 알면 마음이 진정될 것 같아요. 옆에서 이지혁이 답했습니다. 함께 묻자.
혼자 묻는 질문은 쉽게 다르니까요. 둘은 원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다시 봉투를 곱게 접어 나왔습니다. 그 무렵 고성희는 인터뷰 요청을 피하지 않았어요. 절차를 재촉했던 건 제 판단입니다. 아이를 보호하겠다는 마음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아이에게 무게를 얹었네요. 문장은 깔끔했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기자들이 재단 회계 문제를 묻자 고성희는 외부 검증을 받겠다고 했지만 박영란은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갈라짐을 들었어요. 박영란은 그날 밤 박성재에게 조심히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빠, 엄마가 무서워하는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이름의 무게 같아요. 성재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덮어야 할 게 수치의 합이 아니라 평생 지켜온 간판의 균열이라는 뜻이었죠. 지강호는 텔레비전에 흘러나온 자막을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봤죠? 누나, 거기도 말했잖아요. 곧장 식당으로 달려와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 다들 누나만 감싸죠?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름도 없는데요. 그 말에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정순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또렷하게 말을 꺼냈는데요. 강호야, 서류는 신고고 가족은 생활이야. 밥을 같이 먹고 아프면 옆에서 밤을 새우고 잘 되면 박수치는 사람. 그게 가족이야. 지강호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오래된 서러움이 진득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세게 닫고 나갔고 골목 끝에서야 손이 떨리는 걸 알아챘죠. 박성재는 변호사와 회계사, 조사관과 함께 앉아 자료를 펼쳤습니다. 여러 계좌에서 쪼개져 빠져나간 소액들이 일정 시점에 한 곳으로 모이고 다시 금세 사라지는 흐름이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실수가 아니라 구조네요. 사다리를 만들고 오르내린 흔적이 보여요. 성재는 그렇게 정리하고 관련 기관의 정식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쪽이 쓰렸는데요. 피를 나눈 어머니의 이름을 증거 속에서 확인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수빈이 커피를 들고 와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제가 오늘은 장난 안 칠게요. 그냥 이 옆에 있을게요. 수빈의 말은 가벼워 보였지만 묵직한 동행의 약속이었습니다. 성재는 고맙다는 한마디로 답했고 그 한마디가 수빈의 볼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뒤 지은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준비한 말은 길지 않았는데요. 저는 지은호입니다. 저를 길러준 사람은 정순이입니다. 그 사실이 제 중심이에요. 다만 제 과거가 비정상적으로 서둘러졌다는 기록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유를 묻겠습니다. 단정하고 또렷한 말이었고 누구를 직접 겨누지 않았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죠. 질문이 쏟아졌지만 지은호는 아는 건 차분히 말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했습니다. 선을 명확히 긋는 태도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같은 시간 고성희는 회의실에서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그 문장은 곧 발표문 마지막 줄로 올라갔고요. 다만 발표문 어디에도 이름을 위해 사람이 흔들렸다는 고백은 없었습니다. 박영란은 잠시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숨지 않는 용기는 질 것 같아도 오래가는데요. 혼잣말이었지만 방 안에 앉아있던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충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이지환은 박영란을 데리러 나갔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이지환은 거울로 뒷좌석을 살피며 조용히 물었어요.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박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 흔들림이 남아있었습니다. 가끔 엄마가 거대한 바위 같아요. 이지환은 웃지도 놀라지도 않고 담담히 대답했어요. 큰 바위도 모서리부터 닳더라고요. 모서리를 찾는 게 사람 일이고요. 박영란은 그 말을 오래 붙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너무 커서 무서울 때 닳아 없어지는 모서리를 찾는 법을 배우는 게 필요하다는 걸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며칠이 더 지나 재단 회계에 대한 본격적인 외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서, 계좌, 내부 보고서, 메모까지 하나씩 꿰매어지자 퍼즐의 빈칸이 천천히 메워졌어요.
같은 시간, 지강호는 새벽 배송 일을 시작했는데요. 밤에 걷는 게 저한텐 낫더라고요. 면접관에게 그렇게 말하던 지강호의 목소리에는 다짐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소외되었다는 억울함을 누나에게 퍼붓는 대신 자신이 감당할 무게를 어깨로 받아보겠다는 다짐이었죠. 피곤에 절은 몸으로 집에 돌아온 지강호는 잠깐 눈을 붙였다가 점심 무렵 식당으로 내려와 설거지를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건 제가 할게요. 그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정순이는 아무 말 없이 수건을 건네줬습니다. 사과는 길게 늘어진 해명보다 손놀림으로 오래 남는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상철은 오랜만에 말을 꺼냈습니다. 지혁아, 내가 뒤돌아볼 때마다 아빠는 그 자리에 있을게. 이지혁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는 서툴렀지만 서툼이 오히려 믿음을 낳았습니다. 김다정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고요. 이제 우리 집이 다시 집 같네요. 그 말 하나로 집 안 공기가 부드럽게 바뀌더라고요. 카페 문을 여는 날, 첫 손님이 들어와 손잡이 부드럽네요 라고 말하자 지은호가 같이 웃었습니다. 요즘 손잡이랑 친해지는 중이거든요. 잘 잠그고 잘 여는 법을 새로 배웠어요. 옆에서 이지혁이 말했죠. 닫히는 건 쉬워요. 열리는 게 어렵더라고요. 두 사람의 농담은 가볍지만 지난 시간의 떨림과 안도를 동시에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모여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김치전을 나눴는데요. 조옥래는 말은 많을수록 약이라고 툭 내뱉었고 김장수는 그래도 씹는 건 조용히 하자고 받아쳤습니다. 이수빈은 휴대폰을 들어 오늘은 홍보 말고 사람 구경이라며 짧은 영상을 찍었어요. 화면 밖에서 박성재가 웃었는데 숫자와 의심 사이를 오가던 얼굴에 잠깐 평온이 머물렀습니다. 그 무렵 고성희는 짧은 성명을 냈습니다. 절차의 오류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재단 회계는 외부 검증을 받겠습니다.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혔어요. 이름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던 박영란은 펜을 내려놓았는데요. 사람을 지키지 못하면 이름은 결국 간판일 뿐이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박영란은 그날 밤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이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눌러놓고 나니 어깨에서 무언가 가볍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은호는 더 이상 누가 나를 낳았는지만 묻지 않기로 했어요. 질문이 누가 지금의 나를 붙들어줬는지로 천천히 옮겨가더라고요. 그 답은 매일 아침 커피 향으로 덧칠되었고 출입문 손잡이를 매만지며 한 번 더 견고해졌습니다. 열리는 소리는 작고 닫히는 소리는 커요. 지은호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작은 소리를 알아채려면 숨을 고르게 해야 한다는 걸 요즘 몸이 먼저 배우고 있었거든요. 박성재는 재단의 기록을 정리하며 첫 장에 이런 문장을 적어두었습니다. 돈은 도구고 기록은 약속. 필요하면 누구에게나 보여줄 생각이었어요. 깨끗한 약속이 결국 이름을 지킨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알았으니까요. 이수빈은 그 옆에서 장난을 아끼고 응원을 넉넉히 건네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섹시한 건 정직이에요. 같은 농담을 꺼냈다가도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조용히 물을 건네고 기다림을 나눴습니다. 그녀의 응원은 가볍지 않았고 그래서 오래갔습니다. 이지화는 여전히 박영라의 곁을 지키며 안전을 챙겼는데요. 누군가가 커다란 그림자처럼 느껴질 때 그림자 가장자리에 서서 빛의 방향을 바꿔주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중심을 잃을 때 가장 빨리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속도를 줄여야 길이 보입니다. 이지환의 말은 짧았지만 깊었습니다. 시간은 앞으로 기울었어요. 고성희의 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순이는 여전히 매일 아침 첩국을 끓였고 그 냄새가 집과 식당의 경계를
따뜻하게 메웠습니다. 지강호는 새벽에 골목을 걸을수록 발걸음이 단단해졌고 피곤이 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무서운 건 몰라서가 아니라 혼자라서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 지강호는 그렇게 말하며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보육원 원장에게서 메시지 한 통이 왔어요. 오래된 단체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함께였죠. 창가에 앉던 아이가 있었답니다. 빛이 들어오는 쪽을 좋아했거든요. 사진 구석, 창문 곁에 앉아있던 작은 아이의 눈빛이 선명했습니다. 지은호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이름표를 갈아치웠든 빛을 따라 고개를 들던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었다는 걸 조용히 깨닫게 되더라고요.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의 말은 짧아지고 마음은 또렷해졌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정순이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한마디 했는데요. 그 문장은 종이로 증명하는 관계가 아니라 밤냄새와 수저소리, 기다림과 귀가 시간 같은 생활의 총합을 묶어주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불을 끌 때 누구도 완전히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모두 알았어요. 내일 아침 문손잡이는 또 부드럽게 돌아갈 거라는 걸요. 잘 잠기고 잘 열리고 필요한 순간에 손에 잡히는 그 작은 금속의 감촉처럼 서로의 이름도 다시 익숙해질 거라는 걸요. 그 다음 주 카페 한쪽 벽에 손님들이 적어둔 짧은 문장들이 붙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내가 나를 용서했어요. 같이 먹은 김치전이 생각나네요. 열리는 소리는 작아서 좋아요. 지은호는 그 메모들을 읽으며 자주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자리에서 자신을 고치고 있었고 그 작은 고침들이 모여서 도시의 공기가 미세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벽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아마 계속 문을 달아주는 일일 거예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닫히면 열어보고 열렸으면 더 매만지고요. 둘은 서로의 말을 오래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재는 재단 게시판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후원금과 회계 전 과정의 외부 감사를 완료했고 결과를 모두 공개합니다. 잘못된 절차는 바로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기록으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명료했어요. 이수빈은 그 공지를 캡처해 자신의 영상 마지막에 넣어두었습니다. 멋있는 건 결국 정직이네요. 오늘도 잘 먹고 잘 웃자고요. 수빈의 말을 듣던 사람들은 화면을 끄고 각자의 저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김치전을 부쳤고 어떤 이들은 창문을 열어 밤바람을 들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잠에 들 무렵 누군가는 천장을 보며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내일도 열리는 소리를 듣자. 아주 작고 그래서 더 분명한 소리였어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귀는 점점 더 섬세해졌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도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오래된 비밀은 더 이상 사람을 길들이는 족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문장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름은 결국 사람이 걸어온 발자국의 합이라는 걸 모두가 천천히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은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내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누군가의 손을 잡고 나를 선택했던 시간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마음이 잔잔해졌습니다. 문손잡이는 여전히 부드럽게 돌아갔고 카페 문 위의 작은 종은 가벼운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 울림은 금세 사라지는 듯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는 오래도록 맴돌았어요. 누군가를 부드럽게 깨우는 소리처럼요. 그 즈음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는데요. 복도 벤치에 앉아있던 박성재는 서류철 모서리를 반듯하게 맞추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전략을 설명했고 성재는 그 설명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증거가 말하게 하죠.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어요. 감정이 앞서면 길을 잃는다는 걸 성재는 이미 충분히 경험했거든요.
청구서와 항변서가 오가는 동안 이름과 약속, 체면과 책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패배를 의미로 바꾸려 했고 누군가는 의미를 핑계로 바꾸려 했는데요. 기록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리 후에 성재는 잠시 바깥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약했고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때 이수빈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하늘 괜찮아요? 그 문장이 어딘가 어눌하고 귀여웠는데 성재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수빈은 곧바로 그럼 저도 괜찮네요 라고 보냈고요. 소소한 문장들이 서로를 지탱하는 힘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지은호는 카페로 돌아와 벽 메모들을 정리했습니다. 한 장 한 장 테이프를 덧붙이다가 문득 자신이 손으로 붙들어 온 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달았어요. 살아있는 건 붙잡히는 법이 있네요. 혼잣말을 하자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잡은 만큼 너도 잡혀요. 그 말이 조금 낯설었지만 곧 이해가 됐습니다. 붙들고 붙잡히는 사이에 관계가 생기고 관계가 방향을 만든다는 뜻이었거든요. 밤에는 정순이가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 너를 안았을 때 내가 살았어요. 그 말은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저를 길러준 시간들이 제 성을 지었네요. 그 성은 종이가 아니라 밤냄새로 지어졌고요. 둘은 웃었습니다. 국솥에서 김이 올라왔고 그 김이 천천히 천장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라지는 김처럼 보였지만 집 안 어디엔가 누적되어 벽에 따뜻함을 남기고 있겠죠. 한편 지강호는 새벽 물류창고에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손이 빠른 사람이었고 말은 느렸어요. 힘든가요? 동료가 묻자 지강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무겁지만 나아요. 대답하고 나서야 스스로 놀랐습니다. 나아지고 있다는 말을 이렇게 쉽게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동료는 웃었습니다. 그럼 됐네요. 무겁고 나으면 그게 운동이죠. 단순한 대화였지만 지강호에겐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뒤 고성이는 변호인단과의 회의를 마치고 혼자 남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손목에 시계를 풀어 책상 위에 내려놓고 자신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봤어요. 성희야. 스스로를 부를 때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이름은 타인이 써주는 표지판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온 방향의 총합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박영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자 고성희는 아주 짧게 물었습니다. 영나야, 나는 어떤 엄마였니? 영나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을 때는 좋은 엄마요. 그 대답이 방 안에 가볍게 내려앉았습니다. 무겁지 않아서 더 오래 남는 대답이었어요. 그 사이 이지화는 운전석에서 라디오를 껐습니다. 도로 위 소음이 한결 선명해졌고 그 소음 속에 박영나의 고른 숨이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시 묻자 영나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게 무서워요. 이지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어지는 건 빨라요. 가까워지는 건 느리고요. 느린 쪽이 오래가요. 둘은 그 말 이후로 침묵했지만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날 저녁 카페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짧게 나눴습니다. 박성재는 기록이 결국 말을 하더라고 했고 이수빈은 말을 부르니까 저는 오늘 말을 아꼈어요라고 장난을 섞어 덧붙였습니다. 이지혁은 문은 여닫는 기능이 같아 보여도 닫힘과 열림의 힘이 다르더라고요라고 말했고 지은호는 그래서 손잡이가 중요하죠라고 웃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잔들 틈으로 저마다의 표정이 비쳤고 표정들 사이에 작은 안도의 틈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 흐르자 법적 절차는 일정대로 굴러갔습니다. 빠르게 결론을 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더디더라도 꼼꼼한 검증을 바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람들의 욕구는 서로 달랐지만 공통으로 원하는 건 한 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숨지 말자. 숨지 않는 건 용기가 필요하고
용기는 혼자서는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붙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문손잡이를 고쳤고, 누군가는 장부의 줄을 맞췄고, 누군가는 새벽길을 걸었고, 누군가는 밥을 더 지었습니다. 봄비가 잠깐 다녀간 오후, 지은호는 보육원에서 받은 오래된 사진을 액자에 넣어 카페 벽에 걸었습니다. 손님들이 지나가다 멈춰서서 저 아이가 사장님인가요? 라고 묻자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갸웃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확실한 건 빛이 들어오는 쪽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대답은 애매했지만 표정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에게 온 빛을 도망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모두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기 전 정순이는 작은 종이컵에 따뜻한 차를 따라 돌렸습니다. 너희들, 내일도 같이 밥 먹자. 아주 평범한 제안처럼 들렸지만 가장 힘센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먹는 밥이 하루를 이어주고 이어진 하루들이 사람을 지켜주거든요. 차를 비우고 난 뒤 그들은 차례로 문을 나섰고 문 위에 종이 가볍게 울렸습니다. 울림은 금세 사라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는 오래도록 남아 있었어요. 내일의 손잡이를 다시 잡아볼 용기로요.